이번 시간 우리는 기단과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의 의미와 전선의 의미 구분하시면서 기단과 우리나라 계절 사이의 관계들 매칭하시고요. 더불어서 전선들을 나타내는 기호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업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우리 기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기단이라는 것은 공기 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단은 공기 덩어리입니다. 공기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게 단순한 공기 덩어리가 아니라 기온과 습도가 거의 균일한 공기 덩어리예요. 생각해 보시면 단순하게 볼게요. 기체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들이에요.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것이 집단을 이루려면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머물러야지 이렇게 모여서 공기 덩어리 집단을 이룰 거예요. 그렇다면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 동네의 분위기에 조금 비슷해질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 공기가 오랫동안 머무르면 그 머무른 지역의 특징을 좀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예요. 발생지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기가 머무르던 곳이 육지라면 육지 위에 있는 공기라고 한다면 그 공기는 분명히 건조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공기 덩어리가 오랫동안 머무른 곳이 바다 위였어요. 해양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공기는요, 분명히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겠지요. 그래서 다습한 공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해양. 양이요, 약 아니에요. 됐습니까? 또, 자, 고위도하고 저위도 있죠. 우리 지구 하나 그려볼까? 지구 이렇게 그렸을 때요. 이렇게 적도 부근, 여기를 저위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극지방, 여기를 고위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극지방 부근에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그 공기는 어떨까? 차갑겠지요. 차갑다, 우리 한랭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한랭하다, 차가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상대적 저위도, 적도 부근에 오랜 시간 머무른 공기는 분명히 따끈따끈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온하다 혹은 온난하다 이렇게 고온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단이라는 것은 공기 덩어리인데요. 그 공기 덩어리는 기온과 습도가 거의 균일해요. 왜냐면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 그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특징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단을요,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옆으로 오세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순하게 한번 특징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이따가. 됐어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요거를 요렇게 나눠서 위, 아래로 해보도록 해요. 위쪽은 북쪽이에요. 고위도로 갈 거예요. 아래쪽은 남쪽이에요. 저위도로 갈 거예요. 그럼 위하고 아래 중에서 위쪽이 조금 더 춥겠지요. 따라서 A, B는 분명히 한랭할 거예요. 특징이 한랭, 차가워 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C, D는요, 아래쪽, 저위도 쪽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온난하고 고온할 거예요. C 같은 경우는요, 온난 따끈따끈하고요. D 같은 경우는 뜨끈뜨끈 고온하다고요. 됐습니까? 특징 판단할 수 있죠. 이걸 이렇게도 쪼개볼까요? 요렇게 해서 요쪽과 요쪽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A하고 C는요, 어디 위에 있냐면 육지 위에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쪽이 바다고 요건 육지인 거예요. 그럼 A하고 C는 육지 위에서 형성된 것이고요. B하고 D는요, 바다 위에서 형성이 된 건 거예요. 육지 위에서 형성된 것은 습기가 많을까? 건조할까? 당연히 건조하겠지요. 따라서 A하고 C는요, 건조할 거예요. A하고 C요. A하고 C죠. 아이고, 선생님 이거 잘못 썼네. 다시 보세요. A하고 B요. 여기요. 한랭 맞고요. 이거 한랭이죠. 그리고요. C하고 D는 어때요? 온난. 자, 여기는 고온까지 여기는 아까 제대로 맞게 썼죠. 자, A하고 C를 써야 되니까 얘들은 지금 건조할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가 건조 써야 되고요. 여기가 건조하겠지요. 됐어요. 그리고 B하고 D는요. 바다 위에서 형성이 되었으니 분명히 습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다습합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여긴 거예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욱 와서 우리나라를 덮어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춥고 건조하겠다. 어느 계절이게요? 춥고 막 입술 막 찢어져. 겨울이죠. 이 A는 바로 겨울입니다. 자, 우리나라 겨울에 영향을 주는 이 기단의 이름은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되셨죠? 그리고요, 자, 한랭하고 다습해요. 약간 쌀랑쌀랑하고요. 지금 습기가 많은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건 언젠지 잘 느낌이 안 오죠? 일단 넘길게요. 일단 넘기고. 자, C부터 볼게요. C. 온난 건조예요. 조금 따뜻한데 좀 건조해. 그 산불 조심해야 되고. 요런 거. 언제냐면요. 봄이나 가을이에요. 봄, 가을. 오케이?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요 기단은요. 양쯔강 기단입니다. 양쯔강 기단이고요. 자, 얘 볼까요? 얘요. 자, 얘는요. 고온 다습해요. 덥고 습해. 몸 끈적끈적거리고 막 더워요. 어느 계절? 여름이 그렇죠. 이거 여름이에요. 자, 이거 어디서 발생하냐면 북태평양 쪽에서 발생해서 북태평양 기단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왔네. 이거 뭐지? 이거 일단 이름은 이건 오호츠크의 기단이에요. 오호츠크 바다 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게 언제냐면요. 우리나라 초여름입니다.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어요. 오케이. 여름이 오기 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요거하고 요 둘의 힘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장마가 생기는 거예요. 장마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때 다시 와서 볼게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기단 4가지. A, B, C, D, 시베리아, 오호츠크해, 양쯔강, 북태평양까지 보시면서 특징들 매칭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전선으로 갈게요. 자, 전선 보세요. 자, 전선이라는 것은요. 전선면이라는 것과 전선 두 개의 단어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수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쪽에다 놓고 뜨거운 물을 이쪽에다가 놓고요. 찬물을 이쪽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았었어요. 근데 이 가로막은 걸 치워요. 치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요. 이제 잉크를 칠해서 뜨거운 거 빨강이, 차가운 거 파랑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가로막 치우면요.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되어서 경계가 요렇게 나뉘는데 위쪽에 뜨거운 거, 아래쪽에 찬 거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 경계가 요렇게 지게 된다고요. 뜨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그들 사이에 경계가 생기게 돼요. 그림 볼까요? 찬 공기가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게 되면요. 이렇게 경계면이 생긴다고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 차갑고 뜨거운 기단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그 사이에 경계면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전선면이 지표면과 이루는 경계선, 전선면이 지표면과 이루는 경계선, 요거를 우리는 전선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그렇다면 이 전선면이라는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거지요.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런 전선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렇게 표시하는 거, 기호 아셔야 돼요. 요렇게 표시하는 것을 한랭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파고들 때 생기게 됩니다. 됐어요? 요렇게 표시하는 것을 온난전선이라고 얘기하고 온난전선은 찬 공기를 더운 공기가 타고 올라갈 때 생깁니다. 계속 차갑고 덥고 덥고 차갑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요 두 개의 그림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둘 다 한랭전선도 보이고요. 온난전선도 보여요. 한랭전선도 보이고요. 온난전선도 보이지요. 그죠? 그때 요렇게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 이걸 회색전선이라고 얘기해요. 회색전선이 생기는 이유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중에서 한랭전선이 조금 더 빨라요. 그 온난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뒤를 한랭전선이 빠르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버리는 거예요.
온난이 가고 있는데 한랭이 빨리 와서 이렇게 겹쳐버려요. 그러면서 둘이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되어 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폐색전선이에요. 되셨죠? 요거는 방향이 반대죠. 한랭전선 일로 갈 거예요. 온난전선 일로 갈 거예요. 빵! 부딪혔어요. 근데 그거 누구 하나 지지 않아. 한랭 일로 갈 건데 온난 일로 갈 거예요. 빵! 해서 비켜! 비켜! 비키라고! 못 비켜! 이러면서 스탑! 멈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정체전선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요. 장마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전선의 주변부에서 비가 오거든요. 이렇게 갈 거야 빵 해서 안 멈춰 안 가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계속 비가 오거든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거 절로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자, 앞서서 오호츠크의 기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한 기단이에요. 맞아요. 그리고요, 북태평양 기단은요, 고난 기단이에요. 초여름이라고 했죠. 오호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한랭한 기단이 막 내려와요. 그런데 초여름에 이 여름철 북태평양 기단이 나 올라갈 건데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고난 기단이. 그럼 이런 느낌인 거죠? 나 일로 갈 거야. 나 일로 갈 거야. 빵! 비켜 비켜! 못 비켜! 못 비켜!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탑해서 비가 오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장마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장마가 생기고 그러다가 얘가 욱 밀어서 올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여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초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완전 한여름 오기 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서. 되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과 함께요. 전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요. 기단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상세하게 보았고요. 그러면서 전선이 왜 생기는지와 전선을 나타내는 기호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인가요? 어떤 기단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